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9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가 보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 설정 에센셜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설치된 버전과 시험장에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뒤쪽에 붙어있는 숫자 값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같은 에센셜이라면 거의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다만 CS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CS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설정을 해주세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수도 있으니까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설정되어 있는 작업창 말고 하나하나 직접 수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서브 메뉴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도 대화창은 다 똑같은 아이가 뜰 거고요. 왼쪽에 있는 부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 풀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확인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눈금자로 크기를 어느 정도 만들지 가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글자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로 지시를 하고 있으니까 선의 굵기와 글자는 포인트 단위구나 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만들 건지 선을 뽑을 적에 대비되는 색상이었으면 좋겠네요. 가이드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컬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똘똘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에 중심점인지 끝자락인지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 고마운 친구예요. 다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도형들을 선택해서 이동할 때에 기다란 회색 막대가 쫓아다니면 번거로우니까 메저먼트 레이블은 꺼주시길 바라고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텐데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두운 테마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문제풀이하는 동안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문제지와 작업창을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지만 여러분들께서는 V체크 되어 있는 상태로 넓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설정할 것들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정을 마칠게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풀도록 할게요. 문제지를 보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에 8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의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윗스 폭은 10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80이에요. 컬러 모드 CMYK인지 이펙트의 레스터는 300ppi인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켜져 있죠. 우리도 작업할 때 눈금자를 켜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뷰에서 룰러스를 보시게 되면 쇼 룰러라고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색상들도 모두 다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외의 색상을 쓰시게 되면 감점이겠죠. 스와치 패널을 보시게 되면 색상들이 미리 뽑혀 있긴 한데 문제에서 필요한 색상만 따로 모아놓도록 할게요. 뉴 컬러 그룹이라고 그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굳이 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GTQ 시험 작성하는 동안에만 쓸 거니까 임의로 GTQ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죠. 플러스 단추 누르셔서 뉴 스와치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CMYK를 넣을 수 있도록 대화창이 뜰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색상이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중에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색상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흰색, 검정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요.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서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 단추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띄워놓도록 할 텐데 CMYK 모드가 아니라 흰색과 검정색이기 때문에 K 값만 들어있네요. 오른쪽에 옵션 단추 열으셔서 CMYK 색깔을 펼쳐 놓으시면 되겠죠? 뽑아놓은 색상의 경우에는 바로 스와치에서 그룹으로는 들어가지 않네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색상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따로 모아놓도록 하죠.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배경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하셔서 커다랗게 원을 그릴 거고요. 정원을 그리고 싶다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복사할 때 셀렉션 툴 누른 상태에서 Alt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도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이 친구는 반만 필요하니까 잘라버릴까요? 라인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기준선이 되는 라인을 하나 그려줬고요. 그만큼을 잘라주기 위해서 패스파인더를 꺼내도록 할게요. 윈도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스파인더 불러내실 수 있을 거고요. 노란색의 일립스와 지나가는 선 쉬프트 누르면서 같이 선택해 줄게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게 되면 분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거 오른쪽 버튼 언그룹이라고 그룹을 풀어주시면 위에 있는 친구만 날려버릴 수 있겠네요. 더 이상은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몽땅 다 잡아서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하죠.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허수아비의 얼굴부터 그려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그라디언트로 처리가 되긴 했는데 동글동글 퍼져나가는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모자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도 엘립스 이용해서 그리죠. 모자의 챙 부분은 요만큼 잘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복사해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요만큼이라고 선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선과 동시에 선택할게요. 쉬프트 눌러서 모자 부분 패스파인더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풀도록 할게요. 언그룹. 얼굴이 더 앞쪽으로 나오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브링 포워드라고 하면 앞쪽으로 나오는 거 한 단계씩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맨 앞으로 나와라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앞으로 나오죠. 모자도 다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나와라 해서 순서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펜툴로 그려주시면 더 빠르겠네요.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줄 때는 중심점을 콩 찍어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줄 때는 중심점 클릭해서 잘라주겠습니다. 웃는 입에 대해서는 위쪽에 있는 점만 없애주시면 되겠네요.
일부분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요 점만이요 라고 선택하셔서 딜리트 날려주시면 웃는 잎이 만들어지죠. 그 입술에 대해서 가장자리에 살짝 둥글게 처리된 것 같아요. 선에 대해서 옵션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3줄이 옵션을 보여주십시오 쇼에서 라운드 캡을 씌워주시면 이렇게 살짝 모서리가 둥그러진 게 보일 거예요. 머리카락들도 펜 툴을 이용해서 그려줄게요. 클릭, 클릭, 클릭. 개체들의 순서를 어레인지 하셔서 맞춰주십시오. 단축키를 쓰시면 조금 더 빨리 가겠네요. 샌드 백워드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한 단계씩 뒤로 가도록 할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만드실 때에 왼손으로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를 때 모서리의 둥글기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부분만이라고 따로 선택해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허수와 비에 옷의 카라 부분은 블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물방울 브러쉬를 들으시고요. 브러쉬의 크기를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루와 닫혀라 네모가루가 있을 거예요. 그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바꿔주시고요. 드래그해서 옷을 만들도록 할게요. 개체의 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얼굴 부분이 제일 앞쪽으로 나와야 되겠군요. 아래쪽 리본을 만들도록 할까요? 렉탱글 툴, 선에 대해서 색상값과 두께값은 있는데 점선이다라고 하는 안내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을 보시면서 대시드 라인이라고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점선의 간격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현재 12포인트는 너무 넓어 보이죠? 숫자 값을 작게 조절하겠습니다. 리본의 끝자락 뾰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을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펜 툴 꾹 누르면 애드 앵커 포인트 이쯤에 점 하나 추가하겠다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점을 쭉 안쪽으로 빼도록 하죠.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점선이 들어가 있네요. 오브젝트의 패스, 옵셋 패스 이용하시게 되면 확장되거나 축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을 프리뷰 깜빡깜빡하면서 유추하면 되겠죠.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뒤쪽에 필요 없는 선은 따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거울처럼 반사시켜서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로테이트 툴 꾹 누르게 되면 리플렉트 툴 보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킬 건지 요 가운데에 있는 리본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켜 주도록 할게요.
중심점을 Alt 클릭하게 되면 여기 기준으로 해서 반사한다 라고 하는 걸 미리 보여주네요. 기존에 있던 리본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누를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글꼴 지시사항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크기와 색깔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 잘 선택해서 바꿔주십시오. 오브젝트의 배치가 끝났으면 순서가 어긋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주고 왔던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160에 120짜리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은 160에 높이는 120. 컬러 모드는 CMYK 300ppi입니다. 크리에이트. 결과물과 같이 눈금자를 켜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단축키를 쓸게요. 컨트롤 R.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릴 개체들이 좀 많아지니까 색상을 미리 다 뽑아 놓지는 마시고요. 패턴에 필요한 아이, 그리고 무늬로 넣을 친구, 이 친구들에 대해서만 색상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죠. GTQ. 새로운 색깔 더 추가하도록 할까요? New 스와치. 우선 패턴으로 쓸 도토리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그릴 건지 범위를 정하는 게 좋겠네요. 왼쪽에 눈금자에서 질질질 선을 끌어다 놓으시면 90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겠다. 높이 값도 맞춰주는 게 좋겠죠. 대략 한 40에서 50 사이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겠다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도토리를 그릴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들을 콕콕 찍으시게 되면 핸들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 핸들의 기럭지를 조절하시게 되면 뾰족해지기도 하죠. 도토리의 절반은 위쪽 밝은 색깔, 어두운 색깔 구분하셔야 되니까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디바이드 나눠주도록 하죠.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건 언그룹 나눠주시게 되면 따로따로 설정이 가능해요. 색상을 짙은 색깔로 일립스 이용해서 둥글둥글하게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요만큼만 따로 수정도 가능하죠. 위쪽에 반짝이는 부분은 아래쪽으로도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얘를 1하고 선택하시고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게 되면 나타나는 리플렉트 툴, 여기를 기준으로요 라고 중심점을 Alt 클릭하시게 되면 반대쪽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위아래로 반대가 되길 원하는 거죠. 호리젠탈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반사되는 거 보일 거예요. 원본이 삭제되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하시게 되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군요.
펜툴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블럭 브러쉬 이용하셔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셔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드래그 하셔서 도토리의 꼭지를 쭉 그려줄게요. 하나의 도토리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쓸까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Alt 드래그 이만큼 기울여 줄 테다. 그룹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선택이 좀 편리해지니까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그룹. 사과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따로따로 수정도 가능해요. 사과를 한쪽 잘 만드셔서 리플렉트 반사시켜 줄게요. 요만큼을 거울로 비춰서 반사한다 라고 Alt 클릭. 위아래로가 아니라 양옆으로니까 버티컬로 바꿔주시면서 프리뷰로 확인을 해보세요. 기존에 있던 사과 사라지면 섭섭하죠? 카피. 두 아이는 패스파인더로 합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드를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기능은 CC 버전에서만 생긴 거기 때문에 CS 버전의 경우에는 일일이 펜툴로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사과잎의 경우에는 위아래가 뾰족해야 되니까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12시 부분 콕, 6시 부분 콕 찍어주시게 되면 뾰족한 사과 이파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사과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도록 할까요? Alt 드래그 복사. 사과와 도토리가 다 만들어졌고요. 도토리의 경우에는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게 되면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들어주겠다, 메이크. 대화창이 뜨면 패턴의 이름 도토리라고 줄게요. 타일 타입에 보시게 되면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일자로 채워지고 있네요. 결과물 보시면 같은 방향으로 일자로 채워주는 거 똑같이 돼 있네요. 그대로 하겠다라고 던 체크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컵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커피잔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아야 되겠네요. 뷰에서 가이드를 지워줄게요. 클리어 가이드. 커피잔을 만들기 위한 색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에서 맨 막내둥이 클릭하시고요. 더해주겠다, 뉴 스와치.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컵에 필요한 색상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친구는 그라디언트 색상이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모드는 CMYK인지 확인하시고 색상값 넣어주세요. 그라디언트 색상을 스와치에다가 얹도록 할게요. 그룹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던 그라디언트 색상 사이에다가 낑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질질 끌고 여기다 놓겠다라고 올려주세요. 커피잔의 경우에는
모두 다 둥글지 않고 일부분이 직선 부분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있네요.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커피잔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그려주실 때에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눌러주시면 모서리의 둥글기 그리면서 조절 가능하시죠? 위쪽 부분만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려서 덮어주도록 하죠. 두 친구를 모두 다 잡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까져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잘라주시면 되겠네요. 지우개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보입니다. 이만큼 쌍둥하고 자를 테다 라고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커피잔의 몸통 부분은 그라디언트 색상이 맞긴 한데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 둥글둥글하게 색상이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는 중심점에 대해서도 옵션에서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과의 무늬를 얹도록 할까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그룹으로 묶어놓는 게 관리하기는 편하겠죠? 커피잔 바깥으로 삐져나간 사과들은 클리핑 마스크로 주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커피잔은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한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커피잔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같은 위치에다가 바로 앞에 붙을 때는 컨트롤 F예요. 그러나 바로 앞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맨 위쪽 사과까지 덮어줘야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프린트 프론트 맨 위를 덮어준 커피잔과 동시에 쉬프트 눌러가면서 삐져나온 사과를 선택하시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삐져나간 부분만큼 사과가 잘렸습니다. 나머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브러쉬 이용하셔서 쭉 그려주세요. 그 브러쉬로 만든 선을 브러쉬 패널에 가셔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될 텐데 문제에서는 차콜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브러쉬에서는 차콜 페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어디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서 창을 띄우시고요. 찬찬히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찾아가시면 되겠죠?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스카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겠습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밝은 색의 스카프 부분, 어두운 부분, 그리고 그림자진 부분을 따로따로 제작을 할게요.
맑은 색과 어두운 색의 스카프 부분은 도토리 모양이 패턴으로 새겨져 있네요. 하나씩 더 복사해서 얹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F 하시게 되면 같은 위치에 바로 위 한 장이 더 만들어질 거예요. 채워주는 색상을 도토리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리가 너무 크게 들어갔죠? 스케일 조절하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할지는 퍼센테이지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같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옵션에서 오브젝트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오케이. 스카프의 끝자락, 술 부분은 연필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그리겠습니다. 선의 두께값과 색깔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캡은 라운드 캡 씌워서 동글동글 처리해 줄게요. 반복하겠습니다. 이펙트로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몽땅 다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은 상태에서 그림자 효과 주면 되겠죠.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그림자의 농도나 거리값은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작업을 위해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워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210에 297 A4 용지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 210에 297 컬러 모드 CMYK의 300ppi입니다.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심볼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심볼을 먼저 제작하도록 하죠. 필요한 색상 뽑겠습니다.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엘립스 이용해서 호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호박의 음영진 부분은 색깔을 복사해서 달리주시면 되겠죠. 호박의 꼭지 부분은 블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블러 브러쉬의 경우에는 같은 색깔끼리 합쳐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색깔의 경우에는 피해서 그려줄게요. 일부분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칼질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호박을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트의 호박을 그룹으로 묶어주시고요. 그룹으로 묶은 친구를 셀렉션 툴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선택이 되지 않고 이 호박에 대해서만 한꺼번에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직 원드 이용해서 이 색깔은 이라고 한꺼번에 색깔을 바꾸도록 하죠. ESC 누르고 나오면 다시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자, 요만큼 몽땅 다 선택하셔서 심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볼 패널에 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심볼들 보이는데요. 내가 만든 호박 질질질 끌어서 심볼 패널에 갖다 놓으시면 심어질 거고요. 이름은 호박이라고 주도록 하죠.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우도록 할까요? 딜리트 눌러서 지워줄게요. 전체의 배경에 대해서 색상을 씌우도록 할 텐데 메쉬 도구 이용해서 색상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메쉬 툴 이용할 때 사이즈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210에 190이라고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죠. 렉탱글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우시고요. 210에 190 사이즈를 맞춰서 사각형 만들어지면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포인트가 될 만한 밝은 색은 따로 메쉬를 이용해서 색감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메쉬 툴 이용해서 이쯤이라고 클릭, 색상 값을 넣어줄 거고요. 반대쪽에도 한 군데 밝은 부분 보이시죠? 더 이상은 배경 부분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브젝트를 잠궈 놓도록 할게요. 배경을 언더 그려주도록 할까요? 색상은 뽑겠습니다. 아래쪽의 언덕은 저 멀리 있는 언덕부터 가까이 있는 언덕을 얹어주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하셔서 제작하셔도 되고 연필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그리셔도 됩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색상을 넣어주시면 될 텐데 그 방향은 앵글 값 조절하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배경이 될 만한 이미지는 제작이 끝나는데 블렌드 툴 이용해서 선을 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색깔 중에서 짙은 색깔, 굵은 것과 옅은 색깔, 가느다란 선의 두께 값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짙은 색은 이렇게, 옅은 색은 저렇게 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파악하셔서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시작점 잡아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선의 두께값 스트로크에서 3포인트라고 짙은 색의 보라색을 만들어 줬고요. 옅은 색의 흰색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하얀색의 경우에는 선의 두께값이 1포인트입니다. 두 개의 선을 블렌딩 하도록 하죠. 블렌드 도구를 선택하셔서 시작하는 선에 가져다 대시면 별표, 끝나는 선에 가져다 대시면 더하기 표, 자연스럽게 색상으로 그라데이션 되는데요. 블렌드에서 옵션을 불러오도록 할까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블렌드의 옵션이 될 거예요. 지금 컬러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걸 스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단계를 지정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15단계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선의 모양이 나중에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이 가능하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선의 삐뚤한 모양들은 수정을 해주시는 게 예쁘겠네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꽃 브러쉬를 적용할 건데요. 브러쉬가 두 가지의 크기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가느다랗게 지나가고 있는 게 따로 있었군요. 브러쉬 툴 들으셔서 적용하시면 될 텐데요. 페인트 브러쉬 이용해서 지나가는 윤곽 쭉 그려주시고요. 그려진 선을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 꽃 브러쉬가 없네요. 라이브러리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창을 띄울 거고요. 창을 길게 들이셔서 찬찬히 찾아주세요. 호박을 얹어주도록 할 텐데요. 만들어져 있는 심볼 이용해서 얹어주면 되겠죠. 심볼 패널에서 호박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심볼 스프레이 꾹 누르고 계시면 스프레이뿐만 아니라 사이저나 스피너 이용해서 방향이나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매번마다 들락날락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꺼내 놓도록 할까요? 오른쪽으로 나와라 화살표 눌러주시면 도구가 이렇게 꺼내질 거예요. 일단 스프레이로 뿌려주도록 할게요. 클릭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는 게 보일 거고요. 혹시라도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 싶을 때는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개수 5개를 일단 만들어 줄 거고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Shift 이용해서 위치 수정 가능합니다. 방향도 조절이 가능해요. 스피너 이용하셔서 방향, 사이저 이용하셔서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커지고요. 너무 많이 커졌다 싶으시면 Alt 눌러서 줄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이 초록색의 호박도 보이는군요. 색상 값을 염색해 주도록 할게요. 스테이너라고 하는 도구 이용하셔서 채워주는 색상을 스와치에서 찾으세요. 이 부분은 녹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콩콩콩 찍을 때마다 녹색으로 변하는 거 확인되시죠? 이 부분은 빨갛게, 농도가 반투명하게 옅은 아이들은 스크리너 이용하셔서 콕콕콕 찍어주시면 반투명해집니다. 너무 흐려서 안 보인다 하시면 Alt 눌러서 다시 보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세요. 이제 수레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수레를 제작할 때 배경들이 자꾸 걸리적거리면 귀찮으니까 몽땅 다 선택해서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락을 걸게요. 셀렉션.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범위를 잡겠습니다.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수레의 나무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아래쪽 부분만요 라고 선택하셔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어느 정도 줄일지 정하실 수 있어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이 정도 각도 좋겠다라고 본인이 가늠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은 사각형 이용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몽땅 잡으시고 마이너스 프론트. 음영이 지는 부분은 분리하시는 게 좋겠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줄 부분 디바이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풀어줄 거고요. 언그룹. 원하는 부분은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호박의 경우에는 심볼을 심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선택하셔서 심볼 스프레이 이용해서 한 번만 콕 찍어 주도록 할게요. 한 친구만 뿅 하고 들어올 거고요. 이 친구는 오브젝트를 익스펜드라고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게 되면 심볼의 성격을 버리게 될 거예요. 그룹을 언그룹이라고 풀어주시고 따로따로 선택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개체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으셔서 프레쉬라고 하는 글자의 경우에는 엔빌롭 디스톨트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를 선택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위쪽에 글자에 대한 옵션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Make Envelope이라고 하는 옵션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비슷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 휘어질 건지는 밴드 값을 조절하세요. 개체들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워줄 거고요. 주변에 용지보다 바깥으로 삐죽삐죽 튀어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 정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용지 사이즈에 맞는 사각형을 하나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용지 사이즈 210에 297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 주시게 되면 전체 용지를 덮을 수 있는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잠궈놨던 친구들은 클리핑 마스크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브젝트는 잠금을 모두 다 풀어주시고요. 컨트롤 A 눌러서 몽땅 다 선택합니다.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됐네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파일의 형식 AI 다시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저장. 여기까지 2023년 9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도구 이외에도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도 선들을 그릴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